안민석, 박영선,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정봉주 복권을 청원하는 연명을 돌렸어요. 의원들. 그 어제 몇 명 서명한 줄 아세요? 3명? 아니 120명? 아니요. 60명. 어제 하루에요? 하루에? 와, 하루에. 엄청나게 높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네. 하지 않은 61명을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 자, 방송 듣는 분들 이분들이 단톡방에는 안 들어와요. 단톡방에서 돌렸는데. 네. 연명하지 않은 61명 이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안민석은 문자 갖고 자 오늘 다 하면 한 100명쯤 할 건데 빠지는 20명 살생부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민희 의원님 하셨어요? 아 여기 현역이 아니구나. 현역이. 그거 복권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왜요?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 그때 사건 자체가 예. 잘못 수사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 복권 신청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도 구제 절차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하세요? 급하죠. 제가 그 올해 구호가 있거든요. MB 구속 12월에 끝장내고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예. 자 김혜정님, 어유 깜짝이야. 이런 댓글 보면 물이 무서워요. 옛날에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봉자 들어간 이름하고 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반 꼴등이 병봉이, 봉준이, 희봉이었거든. 어머. 봉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 남친도 봉섭이에요. 그리고 라디오도 봉두산을 듣고 있고요. 이분 뭐야 이게. 봉해자. 어머 봉자 들어가는 봉선이도 있고 봉순이도 있고 봉심이도 있고 예. 봉숙이도 있고. 아, 자 속보 떴네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읽어주시죠.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최순실이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도 징역 3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3년 나왔고요. 예. 또 국민연금 합병 삼성과 관련해서 부당 합병을 지시했다는 문현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최순실 비리 얘기를 하면 1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3년 나왔어라고 막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3년입니다.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3년 플러스 해갖고 이제 국정농단 유죄가 나오거나 삼성 뇌물죄 유죄가 나오면 붙여지는 거죠 계속. 다 합산하지는 않군요. 예. 이게 1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재판에서는 같이 묶어서 선고했을 때는 얼마쯤 될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선고를 합니다. 다 합치면 예. 못 나오죠 평소에. 맞아요. 그래서 큰 거에 큰 거 안으로 작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뇌물죄가 12년 나온다 그러면 네. 3 플러스 12년 하고 15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5년으로 가요. 그냥 12년으로 12년으로 가요. 그냥 12년으로. 산수를 조금 그냥 15년으로 가요. 저는 개그 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10 안으로 포함이 돼요 다. 네. 근데 국민들 심정은 그냥 다 합쳤으면 좋겠다는 심정 아닐까요? 예.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3년 다 살고 나오는 날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12년. 또 12년 선고 나오는 날 또 선고해버리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 11월 19일이 최순실 구속 두 번째 구속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11월 19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야 된다. 끝내서 이번에 3년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해버리면 뭐 영장 구속영장 연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맞아요. 아, 이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끔 쓸 때가 있죠, 제가. 아니 우리가 다 하는 걸 확인해 줘요. 우리가 다 하는 걸 확인해 줬어요. 아니 봉도사님이야 전문이시지만 만주 변호사시잖아요. 개성 변호사 됐잖아요. 이제. 내려오셨어요? 만주에서 신일까지 왔다 개성까지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서울로. 예, 이게 휴전선 넘어오면 큰일 나요. 총 맞아요. 빨리 진도 나가라고 밖에서 예. 저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판단에 중요한 뉴스가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겠다고 오늘 우리 PD는 마스크를 딱 쓰고 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겠다고. 저 PD 저게 넘어오면 총 맞는데 잘못하면. 그럼요. 예. 자 제작진 디스는 이제 그만. 예, 아니 디스가 아니라 리스펙인데. 자꾸만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PD 없이 우리끼리 하는 줄 알거든. 예, PD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NL이었다. 그 드립 칠 줄 알았어. 그거 못 알아들으세요. 많은 예.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50대 넘은 패스 그냥. 50대 넘은 분들 알아듣는 분들 이거 복합을 좋아해요. 네. 왜 꼭 20, 30대만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 친절한 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봉도사님이. 그랬어요? 유승민 대표? 난 유승희가 또 대표가 됐나? 유승희. 자, 첫 번째 뉴스. 강철 같은 의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이거는 운동권이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음의 계곡이요. 성경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 사망의 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하.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거기서 따온 죽음의 계곡. 아 그랬군요. 네. 이분이 그걸 알았겠죠. 알고 쓴 겁니다. 알고. 이게 그래야 의미가 전달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의 심정 진짜 예.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일 것 같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원내대표 돼서 그 연설할 때 국회에서 대표 연설할 때 정말 따뜻한 보수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예. 그대로 칼 맞았죠. 예, 무지막지한 칼을 맞아서 지금 이분은 진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바른정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 그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도 안 합친다. 국민의당하고도 안 합친다. 나는 정체성을 지키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내부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계곡을 함께 지나서 살아남자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도 보수 통합입니다. 아 근데 그 중도 보수 통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유한국당하고도 안 합치고 국민의당하고도 안 합친다 그랬는데 누구랑 유승민 합치는 대표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다시 빼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그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이제 유승민 대표 생각과 중요한 건 이건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예. 상대가. 근데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대표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정체성을 같이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그 DJ 그 3당 연합, 3당 야합이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YS 그다음에 노태우, 뭐 그다음 김종필 그런 3당 야합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정체성을 같이 한다면 만나볼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햇빛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상으로는 안 하겠다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만나서 들어보겠다. 근데 이거고요. 박지원 전 대표는 직전까지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 생각 없는데 자꾸 안철수 대표 주변 분들이 바람을 넣어서 언론에 그렇게 흘려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해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 생각 없다라고 또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전 대표는. 상황이 정치라는 게요. 페이지가 진짜 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한 이틀 전이었는데 그 아니 얘기가. 또 막 넘기다 보면 잘못 넘기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대변인 이분은 바른한국당으로 나왔다 일찍 다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으로 예. 들어간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갈 길 가라 이렇게 어제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 방 세게 날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가겠다는데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자 집단이라고 보지 정당이라 안 본다 이렇게 아하.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예방조차 거부하는 졸렬한 작태에 실망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은 밖에 있고 자유한국당 내에 중도 보수 그리고 국민의당에 뭐 또 중도 보수를 모아서 뭔가 새롭게 크게 만들고 싶으신 건데 예. 그게 이제 첫 번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14% 탄핵에 반대한 분들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자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보수가 저 정도는 품격이 있어야지 했던 분들은 지금 실망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얘기지만 1차 회군을 했던 13명 의원들이 회군이라고 표현하시나요? 회군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당. 네, 복당. 복당. 철새 복당도- 복당. 1차 철새 때가 13명의 의원인데 그때 그분들이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에게 요청한 건 간단한 거였었다는 거예요. 아, 자, 국민의당과 합하거나 혹은 자유한국당하고 나중에. 합하는 거는 안 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대연합이나 중도통합연합이나 이런 연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연합에 대해서 말도 들어보고 의논하겠다. 이것만이라도 좀 밝혀줘라. 그럼 우리가 여기 쓸 명분이 있다. 근데 그걸 자강론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워딩조차도 거절하면서 끝까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막 그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분노를 퍼부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 통합에 논의를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정체성, 정책 이런 거보다도 한 정치인의 캐릭터에 대한 실망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근데 보도사님, 그거는 약간 포장 아닌가요? 본인들의 포장도 되지만 네.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이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만큼 또 따뜻한 감정을 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약간 공감하기가 그게 어려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은 예, 한 번 받은 깊은 상처에 대해서 예. 그 감정 되게 완금이 오래 가거든요. 아, 그건 쉽게 따뜻하다기보다는 삐진다는 얘기가 뒤끝 아니고 아닌가요? 뒤끝있다는 얘기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감정적 두 분들이 존재. 눈을 레이저 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정치인이 정치를 안 아니라서. 해본 두 분들이 우리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승민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김치 받은 분 있잖아요. 이혜훈 이런 분들의 아니 개인적인 캐릭터 이런 게 무척 중요해요. 네. 예? 개인적인 캐릭터.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잘 안 섞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갔는데 제가 요즘 그분들하고 말을 섞으면서 같이 지내잖아요. 바른정당 분들하고도 그러고 자유한국당하고도 여기도 모셔보고 네. 다른 데도 모셔보고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좀 들어보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또 있어요. 그 유승민 대표죠. 예. 개인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이 그렇죠. 그 얘기 하는 나왔었는데 건데 난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사람 상처를 받을까 봐. 편하게 말씀하시지. 원래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특기신데 왜 갑자기 누구요? 안 변호사님요? 그래요. 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기 싫어요. 정치인 마음에만 상처 주기 싫으신 거 아니세요? 정치인이라고. 유승민 대표가 오늘- 리더십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요. 아니 근데 그냥 리더십. 보자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양극단보다는 중간에 뭐가 있는 게 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 사회 문제가 이 지역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서 그냥 그 정치적 색채만 가지고 중도 보수를 갖고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근데요, 거거든요. 고 기자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역 정당이 아닙니다. 전국 정당이에요. 저희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와서 전국 정당이 지금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저 거기서 되게 빨대를 웃기죠. 아니,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 그런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대한민국의 개혁 보수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개혁부 유승민 의원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진도가 제작진의 나가야 지령이 돼. 제작진 솔직히 지령이 말씀드리면 더 움츠러들 것 같아요. 더 움츠러들 것 같아서 한 5-6명 정도는 자유한국당으로 안 돌아가더라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지 않을까 하는 아니 불행한 예감이 좀 11명 듭니다. 남잖아 이제 11명. 조영원 가져 이제 예. 그럼 11명 남는데 11명 중에서 지금 그 정설이 대여섯 명이 더 회고하거나 나아가, 아니면 예. 무소속으로 가 있다가 왜냐하면 상황을 볼 것이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인준의 색깔이 신념, 있어요. 신념. 근데 죄송하지만 바른정당은 확실한 게 없는 게 색깔이거든요. 맞아요. 중도라는 게 색깔이다 근데요, 보니까 그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 그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풍찬 노숙을 견딜 수 있느냐예요. 네, 다 배부른 예, 생활만 예. 하셔서 예. 견디기 힘드실 것 풍찬 같아요. 노숙. 세습 정치인, 금수저 정치인 이게 못 버티거든요. 네. 우린 금수저면서도 자진해서 풍찬 노수 광야로 나갔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금수저였어요? 사세 않나? 그러면 여기도 금수저고 최민희 의원도 아. 금수저는 안 돼도 금하고 은하고 섞은 군수저. 군수저. 자, 김장경 전격 해임 공영방송 정상화되나 이것도 최민희 의원님이 가져오셨어요? 네, 김장겸 영역의 왜 이렇게 7년에 두 개를 대해서. 오늘 PD하고 뭔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이거 네.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돈 받은 거 자꾸 문제가 되는 분들이 미방위 소속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최민희 의원도 미방위 소속인데 최민희 의원은 돈 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람이 근데 아니라 전 후원회가 없어서 받을 길이 없었어요. PD하고 뭔가 관계 있지 않고 이렇게 두 개 연장한 게 이게 우리 역사 처음이거든요. 뭔가 뒷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쐈나요, 제가? 근데요, 예. 김장겸이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요? 김장겸 전 사장이 아니 김장겸 씨. 아니 근데 예 씨. 예, 그 나이도요. 저나 도찐 개찐이에요. 저 아, 한 살이나 맞아요. 두 살밖에 네, 안 네. 나요. 그런데 그렇고, 이분이 마치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걸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 진짜 양이 아깝다 양이. 예, 이분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분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그냥 드러나요. MBC가 망가지는 9년 동안 이분이 어떤 직함에 있었냐 알려드릴게요. 예.
예, 2011년 2월에 MBC 정치부장이 됩니다. 2011년 2월. 예, 2011년 2월 그때가 본격적으로 김재철이 사장된 이후에 MBC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정치부장. 그 170을 파업할 때가 2010년인가? 그때는 12년. 2012년입니다. 12년. 그다음에 2013년 5월에 MBC 보도국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자의 꿈. 그렇죠.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MBC 보도본부장이 됩니다. 보도본부장. 네. 고란 기자의 꿈.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알박기 MBC 사장이 됩니다. 촛불 전국에. 네, 탄핵 전국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네. 많은 시민들이 그냥 그렇죠. 놔둬라. 네, 예, 예. 예.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명박근혜 방송 장악 9년 동안 요직은 다 거친 분이세요. 정치부장은 진짜 우리 고란 맞아요. 기자님 네. 증언. 예, 정치부장 하고 노숙을 해야 돼요. 싶으시죠?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안 시켜줄 것 같아서 그냥 심포도 아닐까? 아니 왜 하는 줄 알아요? 정치부장 있으면 좀 이따가 바로 이제 그 퇴직해야 되거든. 네, 그리고 예. 이분이 정말 정치부장 시절에 누락한 보도가 MB 인사검증 보도 누락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 예. 그것도 전부 축소하거나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가 제일 웃긴 게 네. 내곡동 사저 의혹이라고 단데 다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냥 사택을 옮겼다라고 동정 동정. 기사로 옮겼어 이사하셨다고.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자 그 브리핑 내용만 보도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있는 식으로 그대로 했고. 읽어주고 취재도 아니고.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2012년에 그 지금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한 거. 예. 네. 그 보도도 누락했다. 그 청와대 해명을 납득할 만하다라고 기자가 기사를 쓰니까 이걸 왜 쓰냐고 깔아뭉갰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4.11 총선 편파 보도 논란 이거 아주 유명하죠. 김용민 후보 그 논란으로 그냥 도배를 했다. 2012년. 2012년 4월 예. 1일. 제2모1보가 이걸 갖고 일면 기사를 16번인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노조는 그리고 내부 구성원, MBC 내부 구성원은 김장겸을 공정보도 파괴 주역 2인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누구예요? 김재철. 김재철과 네. 김장영. 95%가 나가기를 희망했었죠 MBC에서. 아니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희생양, 그 착한 양에다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 희생양, 양의 모욕이다. 양이 아까워. 양이 모욕이요, 양에 대한 모욕. 그 본인은 희생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예. 이분이 이렇게 해임을 안 당하고 그냥 자진 사퇴를 했었으면 개인적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이 한 4억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잘리는 바람에 4억이 다 날아가고. 포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그런데- 그동안에 돈 챙긴 거 있나 검찰 수사 들어가야겠네. 아, 그 정도가 아니, 뭔가 아닙니다. 있었으니까 그럼 포기했겠죠? 아, 그리고요 그냥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이미 예. 이게 이제 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었고요. 그리고 예.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곧 검찰 조사를 예, 받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한 가장 나쁜 보도는 2016년 예. 그 총선 때, 예. 그때 최민희 관련 편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녹취록 폭로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언니 뉴스 300에서 하는데요. 1258님, 최민희 언니 너무 웃겨요. 크크크 세 분 다 너무 재미나요. 울달 제수에서 수능 봅니다. 봉두사님, 유빈아 힘내라. 유빈아 힘내라. 재수했으니까 이제 삼수하지 말한다. 삼수했고.